자료들을 조사해서 그놈을 이제 앞에 예측하고, 그리고 집단 간에 뭐 할 때 쓰는 거야? 비교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뭐 출생률 이런 걸 예측하는 거라고. 그러면 뭘 찾아야 되냐면 어떤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값을 기억하는데, 대표값을 나타내는 들의 중요한 건 뭐냐면 자료의 특징을 하나의 숫자로 펴는 게 대표값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다음에 최빈값, 그다음에 중앙값이 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 평균. 그리고 우리가 평균 구하는 걸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별량들이 자료 평균값에 대해서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선포도인데, 선포도를 표현하는 방식에 근간하고 뭐가 있다? 표준편차가 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통계에서 중요한 세 가지는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면 수학 점수를 어떤 학생들에 관해서 집단에 대해서 조사했더니 뭐 70점 받은 애들이 몇 명 있다? 턱걸이로 갔다. 턱걸이 횟수를 조사했는데 숫자 너무 커지면 여러분이 계산하는데 좀 불편하니까 이해한 애들이 몇 명 있다? 턱걸이 횟수를 조사했는데 횟수. 그 다음에 그때 도수가 뭐야? 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도수분포표라고 작성한 거야. 어떤 자료와 그 방향과 변수와 그 다음에 그때 나타내는 그 값들을 표현한 거야. 근데 여기 몇 명 있다? 3명. 그 다음에 턱걸이 횟수 3명 한 게 2명 있고, 그 다음 4개 하는 학생들이 뭐 2명 있다. 그 다음에 5개 하는 학생들이 몇 명? 3명 있다. 그럼 총 몇 명에 대한 조사하는 거야? 10명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하는 거라고. 그죠? 그럼 여러분은 이때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평균, 미인이죠. 의미하다한테 첫 글자 쓰는 게 평균인데, 그 평균 값은, 자, 이해한 애들이 몇 명 있어? 그러니까 전체 개수를 나누기 총 사람 수로 하는 거죠. 개수로, 도수의 합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2개가 3명. 그 다음에 3개짜리 몇 명? 2명. 그 다음에 4개짜리? 2명. 그리고 5개짜리가 3명 있다. 이거를 몇 명 나눴을 때? 10명 나눴을 때 우리 이걸 평균이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거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2 곱하기 10분의 3, 그 다음 더하기 3 곱하기 10분의 2 같은 놈이 되지. 4 곱하기 10분의 2 중학교 때 배웠던 평균을 가지고 이제 확장시킨 논리로 갈 거야. 그러면 2점 받은 애들은, 이해할 애들은 전체 몇 명 중에 10명 중에 3명 있다. 그걸 우린 중학교 때 표현했던 게 상대도수라는 표현을 썼다고. 상대도수가 10명 중에 2명, 3명 비율이고 전체에 해당되는 도수분에 그게 배송되는 게 2명 있다. 얘도 10분의 2, 얘도 10분의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걔네들 곱한 거지. 이게 비율이라는 표현이 이제 여러분 용어를 쓸 때 뭐라고 써? 이제 확률이라는 용어를 쓸 거야. 그래서 평균이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값에다가 뭐 곱한 거야? 확률을 곱했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용어로 바뀌는데 어떤 변수, 자료가 이제 숫자로 표현됐을 때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그놈에다가 확률을 곱해. 그래서 그놈들을 다 뭐해? 더한 거죠. 그게 합이 바로 우리는 평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용어의 첫 번째 정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도수분포라고 선생님이 표현했는데, 도수분포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작성해 보면 거기서 이제 확장된 논리로 가는 게 확률 분포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평균은 이렇게 그냥 다 합친 다음에 총점 나누기 개수 이렇게 표현했던 게 평균이었다고. 근데 이걸 다시 재해석하는 거지. 어떻게? 여기 나온 걸 비율로 표현해서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2, 10분의 3이라는 이런 상대도수 값을 다시 용어를 10명 중에 3명 비율, 10명 중에 2명 비율, 10명 중에 2명이니까 비율이니까 비율을 확률이라는 용어로 다시 재정의해야 한다 이게.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이때 나오는 게 확률값을 가지는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확률 변수가 지금 다시 작성해보면 얘는 2개 했다, 3개 했다, 4개 했다, 5개 했다라고 변수를 잡고 그때 대응되는 확률값을 표현해줬을 때 x가 2일 때의 확률은 얼마다? 10명 중에 몇 명? 3명 비율이 있고, 그 다음에 10명 중에 3명, 여기다 3점 받을 확률 3개 했던 애들 10명 중에 몇 명? 2명 비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10분의 2, 4명은 10분의 5명은 10분의 3. 그래서 확률의 합은 총합이 얼마여야 된다? 무조건. 이 데이터에 대해서 무조건 다 1 나온다. 이게. 됐죠? 이때 평균이 뭡니까? 라고 그러면 이제 변수랑 확률이랑 곱해서 합한다 라고 표현해서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합한다. 그래서 M자 모양이니까 이렇게 곱해서 합한다라는 형태를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 한글로 변수가 여기서 선생님이 변수라고 쓰는 건 확률 변수와 그 다음에 확률에 그 곱한 다음에 그동안에 뭘 구하는 거야? 합구하는 거야. 이제 통계에서는 평균과라 그러면 어떤 변수에다 무조건 뭐 곱해? 확률 곱해서 확률 구한다, 평균 구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 곱해? 확률 곱해서 합한다라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그걸 재정리해주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률 변수와 그 다음에 확률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야. 그 확률 분포라는 게 뭡니까? 라고 이제 첫 용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변수, 확률 변수와 변수인데 확률값을 가지는 변수를 얘기하는 거야. 변수와 확률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 거야. 짝짓기 한다는 얘기고 대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바로 짝짓기. 변수 x에 대한 그놈에 대한 확률값을 표현하는 거. 그때 이 변수가 하나 둘 셀 수 있으면 이산적 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셀 수 없으면 연속적 확률 변수라고 표현했다 이런 거. 그럴 때 이산적 확률 변수에서 그걸 이제 둘의 대응 관계를 표현했으니까 우리는 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확률 질량함수라고 표현하고 용어가 다르니까 용어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연속적인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바로 확률 밀도함수다. 꽉 채워진 거죠. 이렇게 밀도함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방금 했던 대로 자 변수가 바뀌어 턱걸이에서 좀 전에 2, 3, 뭐 4, 5 이렇게 잡았죠. 그때 몇 명 있었다? 2명, 뭐 3명, 이렇게 4명, 뭐 이렇게 2명, 3명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선이 나온다고. 값이 하나, 둘, 셋, 넷 끊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산적인 확률 변수라고 표현한다. 그럼 연속적인 확률 변수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시간은 이렇게 끊을 수가 없다고. 지금 순간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 그 시간이 바뀔 때 그때 대응되는 확률값이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씩 다 채워질 수밖에 없다. 이 변수에 대해서 확률값, 변수에 대한 확률값, 변수에 대한 확률값이 쭉쭉쭉 표현되면 그 대응 관계를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먹고 선이 이어진 선들이 나오죠. 이렇게 표현해. 이게 이런 곡선이 바로 확률 밀도함수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확률 진료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차이를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중에 평균 구할 때 평균이 뭐라 했어? 좀 전에 용어했던 거 변수 곱하기. 이제 평균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뭐 곱해서 합한다? 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야 돼. 확률 곱해서 뭐 한다? 합한다. 이 변수가 바뀔 거야. 거기다 확률 곱해서 합하면 그걸 우리는 평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사용돼? 이렇게 셀 수 있으니까 이산적이기 때문에 x1, x2, x3 이렇게 xn 치면 변수가 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산적 확률 변수라고 표현하는데 x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때 px가 스몰 x에 대응하니까 그때 확률을 찾는 거야. 그럼 여기 p1이라고 표현하고 p2라고 표현하고 p3라고 표현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거야. 이렇게 테이블을 작성한 게 확률 분포를 나타낸 표. 그래서 확률 분포표라고 한단 말이야. 이때 평균이 뭡니까? 물어보네. 평균은 변수랑 확률이랑 뭐한다? 곱해서 합한다. 합한다는 기호를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를 쓴다 이게. i가 1부터 몇까지? n까지. 알았어? 그때 이 평균을 x, 변수 x에 대한 무슨 값? 기대값이라고도 한다. 이 용어를 쓰니까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통계에서 평균과 기대값은 뭐 한다고? 같은 거다라는 거. 이게 뭐 변수의 기대값, expectation의 첫 글자를 쓴다고 했죠. 이렇게 첫 글자를 쓰니까 이걸 우리 기대값이라고 한다. 기대값이 평균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럼 이제 평균에 대한 걸 얘기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 평균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무조건 뭐 곱해서 합한다? 확률 곱해서 합한 게 평균이다 라고 이제 얘기해야 돼.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라는 걸 보면 분산이 뭡니까? 그러면 분산을 구하는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데 별량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 거야. 그럼 여러분은 변수에서 편차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분산 구하는 순서. 편차를 구한다. 편차는 변수에서 못 뺀 거? 평균을 뺀 거. 그러니까 평균과의 차가 바로 편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수학 점수가 막 50점 그 다음에 받았다가 또 50점 받았어.
그 다음에 한 번은 100점을 받고 한 번은 빵점을 받아서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어. 자, 어떤 학생이 편차가 심하냐 물어보면 B가 편차가 심한 거죠. 둘 다 평균값은 얼마? 50 더하기 50 다음에 나누기 2 했으니까 평균 50이죠. 100 더하기 0 한 다음에 나누기 0은 평균 50이죠. 평균 둘 다 50인데 누가 편차가 심해? 내가 훨씬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과의 차이가 들쭉날쭉한 거죠. 알겠어? 얘는 평균과의 차이가 몇 점이야? 빵점. 평균이 50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50. 그러면 평균과의 차이가 빵점. 근데 얘는 평균과의 차이가 50점. 평균과의 차이가 마이너스 50점 되니까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때 편차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야. 편차라는 건 변수와 평균과의 차, 평균이 뒤에서 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다음 분산의 정의로 들어가는 건데, 편차를 뭐해? 무조건 제곱을 시켜. 그놈의 우리는 평균을 뭐라 한다? 분산이라고 정의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분산이 갖는 어떤 수치적인 의미는 집단과 집단 간에 그 비교하는 수치로 쓰이는 거지, 뭐 그 값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 다른 집단하고 비교 갔을 때 흩어진 정도가 큰지 작은지를 따진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산이라는 걸 정의 기억 잊지 마시고, 자, 편차 제곱이 뭐라고? 변수에서 평균 뺀 게 뭐라고 그랬어? 편차. 그걸 뭐해? 제곱한 거랬죠. 이거의 평균, 기대값이 바로 우리는 분산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분산이 영어로 뭐라 했어? 버라이언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서 우리는 V를 붙이는 거야. VX. X라는 변수들의 분산값이 뭡니까?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라고 표현한다. 됐니? 근데 이걸 이제 방금 선생님이 그랬죠. 중요하다고. 평균 가는 게 뭐라고? 통계에서 평균 가는 거. 변수에다가 확률 곱한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변수는 누구야? 누구의 평균 찾으래? 편차 제곱의 평균 찾는 거지. 그럼 이것도 변하니 안 변하니? 변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xi에서 평균 빼면 이게 각 변수에 대한 편차야. 그죠? 변수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오겠지? 거기서 평균을 빼면 편차가 나오죠. 그걸 제곱한 다음에 뭘 찾으래? 평균 찾으래. 제곱할 때 평균 찾으라 그러면 무조건 뭐 곱해서 합한다? 평균, 확률을 곱해서 합한 거다라고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분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분산을 정리했더니 이게 정의를 나타내는 분산의 식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을 적용하면 응용공식이 태어난다 그랬죠. i는 1부터 n까지 xi에 대한 제곱, 그 다음 pi 곱해지고, 그 다음 빼기 2mxi, 그 다음 pi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더하기 m제곱에 대한 pi가 이렇게 곱해져. 되나요?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은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거니까 분배해주면, 여기서는 i가 변수기 때문에 얘네들은 변수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에 대한 제곱 pi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건 빼기 분배하면 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이 시그마 기호 앞으로 빼는 시그마의 성질을 기억하면 i는 1부터 n까지 xi pi라고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더하기 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m제곱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pi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게. 그러면 자 이거는 확률의 합이죠. 확률합은 얼마? 얘는 1 되는 거고. 자 xi pi가 뭐야? 변수에다가 확률 곱했어. 변수에다가 확률 곱해서 합했으니까 이게 평균이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m 곱하기 m이니까 2m 제곱이 되죠. 그걸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그래서 우리가 응용 공식이 튀어나오는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에 pi를 곱한 거에서 빼기 2m제곱과 m제곱 더하면 마이너스 m제곱이죠. 그러니까 분산을 계산할 때는 이 공식을 더 많이 쓴다. 변수를 어떻게 해? 전부 다 제곱을 하는 거야. 모든 변수를 다 제곱하는 거야. 여기서 제곱하면 얘는 x1 제곱이고 x2 제곱이고 x3 제곱이고 xn 제곱이 되죠. 제곱시키기가 훨씬 쉽잖아. 나와 있는 변수를. 이 정의대로 풀면 어떻게 돼? 평균하고 또 차를 구해야 돼. 그런 다음에 또 제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두 번 하겠죠. 알았지? 근데 얘는 그냥 제곱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한 단계가 더 빠르게 제곱되니까 이걸로 이용시킨다. 이게. 그런 다음에 자 제곱에다 뭐 곱해? 확률을 곱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확률을 곱해서 합한 걸 뭐라고 한다고?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야? 제곱시킨 것들의
확률 곱해서 합했으니까 제곱의 평균이라고 한다. 이게. 알았어? 거기서 빼기를 얘는 평균, 원래 평균의 이렇게 제곱값이 된다라는 거. 이게 분산의 응용 공식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글로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여기서 이 구하는 방법은 변수 제곱 구했지? 평균 구해지겠지? 얘랑 얘랑 곱해서 합한 거 평균. 그 다음에 변수 제곱을 해놓고 얘랑 얘랑 곱해서 합한 게 제곱의 평균. 그거에서 얘 빼면 된다. 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테이블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시그마 기호로 쓰면 시그마 기호가 이렇게 된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산의 이제 확률을 곱해서 합하는 게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분산이 뭡니까? 라고 하면 분산 첫 번째 정의 뭐라고? 한글로 기억하셔야 돼. 편차 뭐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평균 구하는 거 뭐 곱해서 합한다고? 확률 곱해서 합한다. 그러니까 이거 바로 쓰는 거야. xi에서 빼기 m 하면 편차. 편차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 찾으랬으니까 확률을 곱해서 합한 거다라고 이렇게 쓰는데 왜 그렇게 쭉 연결돼야 된다. 알았죠? 이거를 시그마의 성질을 적용해서 펼치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제곱 i x제곱 xi의 제곱에다 pi 곱해진 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빼기 뒤에 거 막 정리하면 m제곱이 나온다. 그게 응용 공식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한글로 기억을 하시면 뭐가 된다고? 변수. 변수를 어떻게 해? 먼저 제곱을 시키죠? 그런 다음에 제곱시킨 거에다 확률 곱했으니까 확률 곱해서 합하면 그놈의 뭐라고? 평균이란 말을 쓴다. 그 변수 제곱의 평균에서 뭘 뺀다? 원평균 제곱을 뺀다. 원래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한글로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글 2개, 3개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그럼 표준편차인데 표준편차는 자 분산은 Vx라고 표현해야겠죠.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첫 글자를 쓴다고. 스탠다드가 표준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데비에이션이 편차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이제 첫 글자 S의 첫 글자를 그리스어 로마자로 표현한 게 이렇게 약간 육자를 구부린 시그마라는 기호로 쓴다 이게. 그래서 표준편차는 변수 x에 대한 표준편차는 뭡니까? 그러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 분산값 구해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분산 못 구하면 표준편차 못 구한다. 이게 각각의 정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값과 분산이 갖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 자, 거기에 나온 거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성질들을 정리하셔서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자, x에 대한 기대값을 뭐라고 불렀어? 평균이라고 가정한다고. 이라고 하면 이때 변수들을 전부 다 이렇게 x a 배하고 더하기 b라면 이게 무슨 말이야? ax 플러스 b의 평균 찾는 거지. 그럼 평균 어떻게 하는 식이 어떻게 된다고? 평균은 무조건 뭐 곱해서 합한다. 확률 곱해서 합한다. 그러니까 이걸 시그마 기호로 쓸 수 있을 거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산적이라고 표현해주면 여기 변수는 ax i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변수 그냥 잡은 거지. 이 x가 i 1부터 x1부터 xn까지 변한다 그 뜻이야. 거기다 뭐 곱해야 돼? 평균 구할 때는 반드시 뭐 곱한다고? 확률 곱해서 합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분배를 해버리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XI의 PI가 되고 더하기 BPI가 되죠. 여기까지가 시그마에 걸려있는 식이야. 그러면 이렇게 시그마의 성질을 더하기 빼기해서 분배하니까 분배하면 자 A는 I랑 상관없으니까 앞으로 빠지죠. 빠지면 이렇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얘도 B가 앞으로 빠지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가 나오죠. 이건 뭐야? 확률의 합을 뜻하지. 얼마?
1. 이거는 뭐야? 변수에다 확률 곱해서 뺐으니까 평균이죠. 그래서 얘는 A, EX 더하기 B다라는 첫 번째 응용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변수에다가 원래 변수에다가 뭔가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그렇게 나오면 무조건 요 A값, 방함값 그대로 원평균에다가 곱하고 더하면 된다. 그게 첫 번째 성질.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하나 더 써놓으시고. 자, 뭐냐면 뭐 만약에 A분의 1X 그 다음 빼기 B라고 표현하면 꼭 저 더하기만 인식할까 선생님 이걸 만든 거야. 얘는 원래 평균에다가 곱해진 값이 A분의 1이면 A분의 1 똑같이 곱하고 빼기 B 했으면 빼기 B 한다. 이게 기대값이 갖는 성질. 오케이? 곱하거나 더하면 그대로 평균가에도 곱하거나 더하면 된다. 아시겠죠? 되게 평균의 성질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평균은 무조건 통계에서 뭐 곱해서 합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시작이야. 확률 곱해서 합한 게 뭐다? 평균이다. 이게 첫 번째 기대값의 성질. 두 번째 이제 분산에 대한 성질은 VAX 플러스 B는 얘는 뭐야? 분산이죠? 근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얘기하는 요 놈은 변수에다 A를 곱하고 B를 더했죠. 그러면 여기는 곱해진 값만 이렇게 제곱해서 원래 분산에 곱해져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변수가 원래 x1, x2 이렇게 땡땡땡 찍어서 xn이라고 표현했어.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얘네들에 대한 확률 값이나 평균을 구할 수 있죠. 평균 각각에 대응되는 게 P1이고 P2고 Pn이라고 표현하면 아 이게 확률 분포표다. 이렇게 Px는 라지 X는 Xi라고 표현했을 때 이렇게 둘이 곱해서 변수 곱하기 확률의 합이 바로 평균이라고. 얘네들 합은 1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평균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분산도 찾을 수 있죠. 그치? 그런데 자 여기다 몇 배 했어 전부 다? 그러니까 변수를 AX1 더하기 B 그 다음에 AX2 더하기 B 그리고 AXN 더하기 B라고 이렇게 건드렸죠. 그러면 자가 XN의 평균은 그냥 EX라고 표현하는 건데 얘네들의 평균은 뭐야? 2가로 AX 플러스 B인데 방금 성질 배웠죠? 뭐라고? 원래 평균에다가 AB하고 더하기 B한 거다. 이거 간단하게 쓰면 AM 더하기 B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분산을 구하는 게 자 얘네들의 평균을 찾아야 돼. 얘네들의 평균은 얘죠? 그지? 평균 먼저 찾았고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 편차를 찾아야 돼. 편차는 여기서 못 빼는 거야. 변수에서 평균 빼는 거잖아. 그럼 BB 지워져 안 되죠? 다 지워진다고 BB가. 그러면 밑에다가 써보면 편차는 뭡니까? 라고 써주면 편차는 얘에서 평균 뺀 거. 그러면 AX1이 될 것이고 AX2가 될 것이고 AXN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편차를 구한 다음에 뭐 해야 돼? 편차를 제곱하라고 했지? 그 편차 제곱하면 A제곱 X1 제곱이 되고 A2에 대한 X2 제곱 A제곱이죠. A제곱 X2가 되고 제곱 모든 걸 다 제곱하는 거야. 그 편차 제곱 찾았지? 편차 제곱에 뭘 찾으라고? 평균. 그러면 여러분은 뭐해? 얘랑 얘랑 뭐 해야 돼? 확률하고 곱해서 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A제곱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그러니까 얘랑 얘랑 편차 제곱을 찾았고 편차 제곱의 평균 찾았다 그러면 확률이랑 곱해서 합한다 했으니까 요거 둘이 곱하면 A 제곱에 XI에 대한 제곱 될 것이고 PI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딱딱딱 붙는 거야. 이해돼? 변수가 여기가 지금 바뀌었잖아. 모두 다 A 배하고 B 더했으니까 이렇게 변수가 바뀐다고. 이게 AX 플러스 B에 대한 변수야. 그럼 요놈들의 평균은 그대로 따라간 거니까 이 성질이라고. 그럼 편차를 구하면 모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빼면 여기 좀 뺀 게 잘못됐네. 아무도 안 말렸어. 니네 그럴 거야? 자 여기서 빼면 뭐 나와? 이것만 죽잖아 이것만. 여기서 A 빼면 얘는 A X1 빼기 M이라고 표현해야 돼. 이게 맞는 거죠. 얘 빼기 얘 하면 A X2 빼기 M이 되죠. 얘 빼기 얘니까 얘도 마찬가지 A XM 빼기 이렇게 M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이제 그걸 뭐해? 제곱을 시키면
a제곱의 x1 빼기 m에 대한 제곱되고 a2에 대한 x2 빼기 m에 대한 제곱되고 이렇게 a제곱의 xm 빼기 m에 대한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이놈들의 평균을 찾아라 라는 게 분산인데 그게 바로 뭐야? 그럼 vax 플러스 b인데 그놈은 얘랑 얘랑 뭐해? 곱해서 합한다. 근데 전부 다 a제곱이 붙었으니까 x1 빼기 m제곱 거기다 p1을 곱하고 그 다음에 또 x2 빼기 m에 대한 제곱에다가 p2를 곱한다.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다. 그럼 여기도 xn에 m 빼고 그다음 pi가 이렇게 곱해지죠. pn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요게.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원래 변수지? 원래 변수에서 평균 뺐어. 그걸 제곱했으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바로 분산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앞에 곱해진 게 있으면 그걸 뭐해? 제곱을 시켜서 원래 분산에다 곱하면 된다는 게 분산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분산에 뭐만 씌운다고? 루트만 씌우는 거니까 세 번째 내용은 우리가 시그마 AX 모든 변수에다가 AB하고 B 더했을 때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루트 A제곱 VX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근데 루트 제곱은 뭐가 똑같아? 절대값. 그래서 얘는 시그마 X가 된다. 그러니까 곱해진 값에다가 절대값만 취해서 원래 표준편차에다 곱하면 된다. 이게 1, 2, 3 세 가지 성질이다. 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